예, 그러면 1장 엑셀의 기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보면 엑셀 이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은 이제 시작 화면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그림의 엑셀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엑셀 2007 기준인데 제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2013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엑셀이라는 게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씩 다른 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켜지죠. 이거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화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교재에 있는 1장 엑셀의 기본 기능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화면에 뜬 것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엑셀에 대한 얘기를 뭐 좀 간단히 하자면 엑셀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흔히 이제 스프레드शी트이라고 불러요. 스프레드शी트이다. 그 스프레드शी트은 뭐냐면 종이를 펼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펼친 종이다. 그래서 스프레드शी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PC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98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진짜 종이에다가 사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경제계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960년대 그런 거를 할 때 각 나라의 각 경제 섹터에서 매출이 얼마나 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이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스프레드शी트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실 바닥에 엄청 넓은 종이를 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일일이 종이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하나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 그거 아주 완전히 그럼 재난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이 숫자를 고쳐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현대 경영에 있어서 엑셀 같은 건 아주 진짜 중요한 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매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엑셀은.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커리어를 위해서는 엑셀을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기능 뭐라고 할까요? 재주라고 할까요? 네, 그런 엑셀 그러니까 계산을 잘한다 이런 거는 엄청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셀 쓰는 거에 시간을 할애하는 거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엑셀에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좋은 툴을 하나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셀에 대한 일단 개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엑셀은 일단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엑셀은 이제 교재 11페이지 보시면 엑셀은 크게 이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워크시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죠. 화면에 보시면 이런 숫자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 차트를 그릴 수 있다. 가령 뭐 경영자료 분석이라는 책이 여기 같은 경우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제 팔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뭐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건 배우겠습니다만 샘플로 하나 보내드리자면 삽입 차트에서 뭐 꺾은선 차트를 그렸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의 클릭으로 금방 1월서부터 12월까지 경영자료 분석이라는 책이 몇 권씩 팔렸느냐 이런 거를 엑셀에서는 아주 손쉽게 그래프로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기능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무슨 얘기냐?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블들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테이블이 뭐 서점의 판매 실적 이렇게만 탁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거 말고도 많은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서점을 운영한다 그러면 서점에 오는 손님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고 이 책에 대한 관련 자료도 있어야 되지만 재고에 관련된 자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이런 시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시트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면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의 후반에 좀 더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테이블들을 붙이거나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들여다보거나 뭐 그래서 정렬하거나 필터링하거나 검색하거나 분석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정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엑셀에는 또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매크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매크로 기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무슨 일을 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내가 뭐 판매 실적이 뭐 500건 이상인 달을 기준으로 그 달에 뭐 베스트셀러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는 방법도 있지만 엑셀 안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기능 같은 게 들어 있어서 한꺼번에 그 명령을 처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은 아주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수치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14페이지를 가서 엑셀의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엑셀의 초기 화면은 이제 아까 아무것도 없는 빈 시트를 띄워볼까요? 아까 이제 그 바탕화면에 있는 그 아이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죠. 이게 빈 시트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들은 다 이게 종이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그냥 빈 시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그림 1-5에 있듯이 엑셀 7의 초기 화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통합 문서 4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 2, 3을 열어서 네 번째 열렸고 아마 처음 그 엑셀을 처음 열었으면 여기가 통합 문서 1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 통합 문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가령 제가 뭐 C 드라이브에 무슨 강의에다가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뜨죠.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가천대 경영분석 강의에 여기 어디 경영자료 분석에다가 이제 뭐 하겠다.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example 1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example 1이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mple 1 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뭐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좀 메뉴들이 있습니다. 파일. 그래서 이제 파일은 이게 지금 어떤 파일이냐, 뭐 파일을 새로 만드냐, 열기냐, 저장하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냐, 인쇄하냐, 공유하냐, 내보내냐, 이제 이런 메뉴들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이제 홈 메뉴에 가면 지금 여기 지금 아이콘이 떠 있는 게 이제 홈 메뉴가 되겠습니다.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쉘, 뭐 편집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엑셀의 버전에 따라서 이게 생긴 게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게 클립보드 같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클립보드는 여기 뭐 뭘 붙여 넣겠다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상에 내가 어떤 내용을 붙여 넣겠다. 가령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럼 복사한 상태에서 클립보드를 열어보면 여기 1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립보드는 제가 복사한 내용을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A를 선택해가지고 다시 복사를 하면 클립보드에 이번에는 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A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기 이제 A3으로 이제 커서를 옮긴 다음에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A가 하나 더 붙었죠. 그럼 방금 전에 클립보드에 있었던 A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 클립보드라는 거는 내가 복사한 내용, 즉 메모리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걸 저쪽에 복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선택해서 다 지워서 이제 다시 빈칸으로 만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셀이 있는 게 A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A6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A, B, C, D 이게 이제 열이죠. 이게 행입니다. 행 1, 2, 3, 4, 5, 6 그렇죠? 그래서 A6이면 A 열에 6행을 봐라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 제가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 이제 어느 셀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요게 지금 현재 어느 셀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박스가 있고 뭐 X 체크 뭐 FX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요 가령 제가 A3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A3에 뭔가를 넣고 싶다. 가령 나는 여기다가 1이라고 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 equal 1 하고 엔터 치시면은 A3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A라고 넣고 싶어요. 이렇게 안 넣고 내가 A라고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A라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쉽죠?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엑셀의 이제 기초 중에 기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한 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저장한 example1.excel이라는 파일이 이제 통합문서라고 했죠. 왜 통합문서냐면 이 시트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종이가 여러 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시트로 계산이 다 안 되고 여러 개의 시트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시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트 옆에 보면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트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전 버전의 엑셀에서는 시트 1, 2, 3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있어도 되고 만약에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시트 탭. 그러면 이제 시트 1이 있고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1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이 입력이 됐어요. 근데 시트 2에 가보면 어때요? 이게 비어있는 문서죠. 그래서 이제 시트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 종이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시트 1에만 지금 현재 입력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입력이 가능하냐?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1, 1, 1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입력이 되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 1, 1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 1 박스에 이게 녹색 박스죠. 여기 녹색 박스 오른쪽 끝에 보면 점이 이렇게 있네요. 거기다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마우스가 원래는 이게 큰 십자가 모형이었는데 이 점에다 갖다 대면 검정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검정 십자가로 바뀐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검정 십자가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당기면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그죠? 이렇게 쭉 잡아 변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헷갈리신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A2에 이제 우리 셀에 가요. 요걸 하나를 셀이라고 불러요. 아까 요거는 이제 열이라고 불렀죠. 요건 행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A2 셀에 가서 제가 A2에 있는 내용, 이번에는 A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A라고 바꾼 다음에 요 A라는 거를 쭉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A라는 거 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를 똑같이 밑으로 쭉 잡아 당기고 싶어요. 그러면 요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셀의 오른쪽 구석에 가 있는 이 점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래 이렇게 큰 십자가였던 게 이렇게 검정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눌러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잡아 당깁니다. 그럼 이렇게 카피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유효한데요. 어떤 때 유용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연도별로 무슨 매출 같은 거를 좀 입력하고 싶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000년 이후 2016년까지의 매출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year라고 넣고 여기다가 revenue 이렇게 넣겠습니다. 됐죠? 여기 이제 셀에다가 이제 숫자 입력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나요?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A 입력하듯이 셀을 거기 가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year, revenue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여기 2000 이 2000이라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0 오른쪽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요. 그래서 그 마우스를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잡아당깁니다. 예, 근데 제가 2000년서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근데 그냥 카피됐죠? 근데 이제 이거 왜 유용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오른쪽 구석에 보면 요런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셀 복사 이게 이제 그냥 디폴트 값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2000이라는 게 쭉 카피가 되는데 여기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예전엔 어떻게 했겠어요? 2000년서부터 2016까지 다 일일이 썼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스프레드시트 되니까 이 함수가 내장돼 있어서 2000년서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불과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입력이 합니다. 너무 빠른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싹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000 오른쪽 구석에 있는 점 위에서 십자가 누르시고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왼쪽 클릭해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잡아 당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2016년까지니까 18번째 행까지 눌러야 되겠죠. 그렇게 딱 누르면 기본 세팅 카피하는 기능에 의해서 2000이 18번째 셀까지 그냥 카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피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본 모형이 된 거죠. 그래서 각 연도의 매출액을 정리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 매출액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하나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뭐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다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엑셀이라는 게 무슨 기능이 있는 건가, 예, 구성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재로 보면 교재 14페이지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봉 프로시줄 얘기 다 아까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단축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뭐 오피스의 파일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2007 버전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2013 버전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세를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그 다음에 준비, 보내기, 닫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주로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example 1에 저장을 누르면 요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 누르셔도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6페이지, 17페이지 있는 내용은 이제 쭉 메뉴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츰 하나하나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페이지 가볼까요? 19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엑셀 2007의 기본 기능, 그래서 이제 엑셀 2007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 워크시트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워크북은 이제 거기 조금 내려다 보시면 보통 파일 이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 인터넷 아니 그 파일 검색기 파일 탐색기라고 있죠. 거기에 가보면 요겁니다. 이제 익스플로러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개의 파일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1장서부터 8장까지가 이제 교재에서 제공해 준 파일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example 1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의 내용을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세하게 좀 보면요. 속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눌러보면 example 1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파일 사이즈가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파일은 어떻게 되냐면 확장자가 .xlsx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파일 이름을 지금 이제 저는 C 드라이브에 가천대 경영 분석 강의 밑에 경영자료 분석이라는 디렉토리 요 밑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경영자료 분석의 example 1 xlsx 이렇게 저장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열면 우리가 작업을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작업한 요 엑셀 파일들은 시트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트 1에서만 작업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제로는 이 안에 테이블 같은 게 이렇게 쭉 들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만든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year revenue, 연도별 매출, 이걸 우리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는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 이제 이 개별 하나하나는 셀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죠. 셀을. 그래서 그 각 셀에는 연도 데이터가 들어있고 레베뉴 데이터는 아직 우리가 입력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9페이지 가시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요 하나 이걸 제가 선택했다. 그러면 이게 셀입니다. 셀. 근데 이제 내가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다. 가령 지금 2000 누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눌러요. 그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건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레인지.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셀들을 묶어서 하는 거죠. 데이터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D7 셀을 열었어요. 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레인지가 걸릴 수도 있고요. 세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 대각선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뭐 돌발 퀴즈라고 할까요? 뭐 우리 궁금한 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이렇게 우리가 셀을 이렇게 쭉 하면 쭉 하면 지금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어에 2000년까지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엑셀이. 네?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용량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요 셀의 사이즈가 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당히 큰 데이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만 로까지는 이제 다 가능합니다. 10만.
자, 이제 여기서부터 10만, 여기서 10만 2천 년, 엄청 큰 예,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10만 2천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10만 로우가 입력이 되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입력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무슨 기능을 기본은 이제 10만 로우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 사이즈가 커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큰 데이터는 보통 엑셀 말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제 보통 10만 로 안 되는 데이터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영 자료 분석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소개해 드릴 때 빅데이터 같은 거 이제 분석하고 이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점점 커질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라든지 뭐 게임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엑셀 가지고 이제 처리가 좀 어렵죠.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경영 분석 그 기업에서 이제 경영 자료 분석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뭐 10만 로에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마케팅 분석, 뭐 시장 분석, 그 경영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우스만 가지고 이용했는데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교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D3에서부터 뭐 예를 G10까지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로 같으면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D3에서 G10까지 이렇게 하면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보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또 돼요. 방향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면 D10까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마우스를 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는 D3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G10까지를 이렇게 선택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고 D3을 선택하고 키보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G10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할된 영역의 선택. 모르겠네요. 분할된 영역의 선택. 떨어진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D3, F3까지 이렇게 다 선택하려면은 이렇게 이거 아니죠. 십자가 누르는 거는 카피할 때 쓰는 거고 그냥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D3하고 F3만 선택하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3 일단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3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마우스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제 워크셀.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시트에서 이제 이걸 워크시트라고 그랬죠. 그 하나하나의 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셀 사이를 이제 어떻게 이동하느냐? 뭐 이동은 쉽죠. 그냥 마우스 같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찍으면 됩니다. 근데 뭐 키보드로 할 수도 있죠. 가령 이렇게 마우스. 그러면 이제 방향키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줄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 줄. 자, 이제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은 디폴트 이름이 워크시트 1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매출은 여기다 정리하고 이익은 뭐 다음 시트에다 정리한다 그러면 요거를 시트 1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시트 1 이라는 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이렇게 레베뉴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데다가는 프로핏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프로핏.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이대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핏에 가셔서 붙여넣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여넣기 어떻게 하냐고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첫 번째 셀에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해서 첫 번째 이렇게 옵션으로 붙여넣으면 붙여넣기 되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많이 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이제 그 복사하고 붙여넣는데 유용한 명령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클립보드 안에 앞에 레베뉴 쪽에서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A1 셀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붙어납니다. 자, 요번 칼럼은 요번 워크시트는 프로핏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프로핏이라고 바꾸면 되겠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이건 실습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익숙하신 분들이면 이걸 빨리 비디오 빨리 감기 하듯이 이렇게 쭉 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좀 이건 좀 익숙하지 않다, 처음 해보는 거다, 그래서 너무 빠르다 이렇게 싶으시면 다시 보시거나 정지해 놓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있는 엑셀을 구동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서 강의를 비디오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레베뉴 프로핏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고객 만족도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줄여서 CS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CS에다가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붙여넣기 첫 번째 고르면 이제 붙여넣기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핏 대신에 제가 CS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삭제할게요. 요 시트 위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엑셀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어요. 삭제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venue, profit, 뭐 CS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제가 revenue, profit 이거 일단 저장하시죠. 작업하면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revenue, profit, CS 이렇게 있는데 CS가 제일 중요해서 CS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S 이렇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눌러요. 그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S, revenue, profit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아니면 원래 다시 그 자리로 갖다 놓고 싶다. CS 다시 누르고 이렇게 옮기시면 시트 간의 이동은 쉽습니다. 그다음 만약 내가 워크시트를 아까 지우면 어떻게? 아까 이제 필요 없는 거 아까 지운다 그랬죠. 그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른쪽에 놓은 다음에 버튼에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지워지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미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실제 파일을 가지고 통합 문서를 작성하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